현재 코인 시장은 특정 몇 코인을 제외하고 매수 버튼을 눌렀다. 그럼 대부분 손실이 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특정 몇 코인만 좋은 성과를 냈을 뿐 대부분의 코인의 성적은 형편없기 때문이죠.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은 현재의 손실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잠재적 보상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유자들의 스트레스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항복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닥에서 돈을 벌려면 트레이딩의 기술이나 마음가짐 등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만큼 장이 따라와 주어야 합니다. 장 컨디션이 개차반인데 어찌 좋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시장의 미결제 약정이 점차 증발되어 시장의 경고등이 점차 울리는데 정말 임계점까지 다 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잠시 시장과 타협하여 시장의 회복세가 눈에 보일 때 재진입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지, 해당 마지막 임계점까지 끝내 버텨내는 것이 현명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현 시점 가장 문제가 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계 주식시장이 이렇게나 좋은데 코인 시장의 자금은 점진적으로 유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코인 시장의 미결제 약정은 CME 시카고 거래소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서부터 10만 달러까지 상승하는데 CME 거래소의 미결제 약정 비율은 30% 가까이 육박하였으며 바이낸스 거래소는 15에서 20% 점유율에 불과하였죠. 해석하자면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크게 뻗어나가는데 CME 시카고 미국 거래소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CME 거래소에서 미결제 약정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점유율의 비율은 20%까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 거래소의 점유율은 17.80%까지 상승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바이낸스 거래소가 CME 거래소를 따라잡고 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CME 거래소의 미결제 약정이 대거 축소되면서 영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던 거래소에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출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은 차트로 보자면 조금 더 와닿습니다. 9월까지 분명 치솟던 미결제 약정은 10월부터 순간적으로 확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였고요. 10월부터 코인 시장의 컨디션이 본격적으로 맛이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10월부터 맛이 갔다기보다는 9월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회복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으나 10월부터 회복 모멘텀이 약세로 진입되었다 보시는 게 맞겠죠. 대부분 약세 시장의 첫 하락 신호는 거래소의 자금 유출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미결제 약정의 감소로부터 연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시장의 기대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시장 환경과 달라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자산가치군이 하락하며 시장의 상승 모멘텀을 견인할 무언가 명분이 없다면 모를까. 지금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세계 자산가치군은 끝없이 상승하며 시장에 별다른 악재도 없으며 하락할 명분도 딱히 보이지 않는데 저조한 컨디션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마지막 임계점 테스트 구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장이 좋아야 차트도 보고 매매 횟수도 늘려가며 바삐 매매를 진행할 텐데 장세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딱히 뭘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시간 지남에 따라 그 진위 여부가 갈리게 되겠죠. 앞으로 셧다운도 곧 끝날 것이고 셧다운이 종료되면 그간 공표되지 않던 경제 지표들도 다시 공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롬 파월이 앞으로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힌트를 안내해 줄 터이니 그에 따라 또 시장의 유동성과 모멘텀을 이끌게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더리움 미결제 약정까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크게 떨군 것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점유율을 독점하며 지 혼자 오른 게 얼만데 이 정도 떨어졌다고 호들갑 떨 필요도 없겠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알트코인입니다. 이더리움과 리플, 솔라나와 같은 특정 코인들은 사실 저점 대비 워낙 많이 올랐기에 큰 걱정도 되지 않으나 일반적인 알트코인들의 성적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더리움이 신고점을 경신하며 크게 치솟을 때 타 알트코인들도 같이 동조하여 맞상승하는 구도를 강하게 가져주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아쉬운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에서 말했다시피 금리 인하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통한 유동성을 견인하게 되겠죠. 또한 과거와 달리 코인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치로 인정받고 있으며 각 국가에서도 많은 투자와 기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단타를 하면 모를까 중장기적인 매매 플랜을 가지고 가신다면 크게 문제가 될 요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적 거래량, CVD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5에서 7%가량 하락하였습니다. 코인 시장은 뭐 오른 것도 없는데 증시가 빠지기 시작하니 코인 시장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누적 거래량 부분에서는 소규모 고래들만 던질 뿐 대형 고래는 여전히 굳건합니다. 뭐 사실 지금은 비트코인이 문제라기보다는 알트코인이 문제인데 모두가 알트코인의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 오히려 시장은 그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장의 임계점을 넘어 시장 참여자들의 항복 선언을 이끌어내고 있는 단계까지 와버렸죠. 결코
코인 시장이 이대로 끝날 것이란 생각은 전혀 없으며 시기와 시점의 문제이지 시장에 이대로 항복하느냐 혹은 시장을 믿고 기다리느냐는 개개인의 중요한 판단과 선택이 중요해진 시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은 굳이 알트코인 인덱스를 안 보셔도 아시겠지만 알트코인의 성적은 개차반입니다. 비트코인 오를 때 같이 맞상승하는 구도라도 나오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야 뭐라도 위안을 받는데 오를 때 뭐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떨어질 땐 귀신같이 마찰하니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알트코인은 이더리움이 신고점을 경신하였을 때 그때가 유일한 기회였는데 해당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저도 이제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왔다고 판단이 듭니다. 시장에 항복하여 시장이 회복세가 눈에 보일 때 재진입을 하느냐 혹은 어차피 시장에 완벽한 대응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니 우리가 기다리는 순간이 정확히 언젠지 몰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더욱 기다리느냐의 싸움이라 보시면 되겠죠. 저는 아직까지 포트폴리오에 변경점을 줄 생각은 없습니다. 미결제약정 흐름이나 전반적인 시장 컨디션이 참으로 암울한데 제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간 잡히지 않던 물가지수가 드디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가지수가 잡힌다는 말은 결국 미연준에서 그토록 말하던 금리 인하의 조건과 부합하니 미국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금리 인하는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지금 미국에서는 셧다운이 진행 중이며 셧다운 기간 동안 실업률이나 노동지표 등의 데이터가 갱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롬 파월이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한 것이며 데이터가 부족하니 12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이죠. 시장 상황이 금리 인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연말 랠리의 핵심은 11월에서 12월의 고용 데이터와 함께 12월 FOMC가 중요한 키를 잡게 될 것입니다. 시장의 규모나 유동성은 더욱 커지면 커졌지 축소될 리스크는 제한적이라 볼 수 있겠죠. 분명 그러한 신호는 미결제약정 움직임이라든지 ETF 순유입과 유출 흐름을 통해서도 충분히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당장 오늘날 시장 컨디션은 암울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더욱 밝으니 다들 주먹 꽉 쥐고 잘 버텨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